브라운입니다. 오늘은 미국 취업비자인 H-1B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보통은 학교 같은 것을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면 꼭 알아보셔야 되고 꼭 계획을 세워야 되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첫째도 비자, 둘째도 비자, 셋째도 비자입니다. 비자 없이는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비자는 진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세상 끝까지 쫓아가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살면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거나 석사 또는 박사를 하신 다음에 취업을 목표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인 거잖아요. 그래서 꼭 적은 무조건 비자가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그 가장 큰 파이널 보스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 파이널 보스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디스클레이머로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본 내용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 제가 주워들은 케이스를 전달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틀린 내용이나 업데이트가 안 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토대만으로 결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 절대 안 된다는 점은 일단 디스클레이머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보고 꼭 H-1B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8가지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H-1B란 무엇이냐? H-1 비자에 대한 definition입니다. H-1B의 공식 명칭은요, H-1B Special Occupation 비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서 얘기하는 거다시피 특별한 분야의 직업이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특별하다고는 하지만 그냥 보통은 대학 이상의 학력의 소지자가 일하는 보통 약간 전문직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뭐 리테일 샵에서 일하는 서비스 일을 하는 걸로 H-1B를 받을 수는 없지만은 일정 정도의 전문적인 일을 하는 회사원 같은 경우는 H-1B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학사 이상이어야 되고요. 굳이 미국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이 H-1B는 받을 수 있습니다. H-1B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두 번째는요, 이 디그리랑 자기가 일하는 분야가 꼭 매칭이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H-1B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요, degree requirement is common to the industry. 그 다음에 이 자기가 일하는 산업에서 이 정도 수준의 디그리를 요구하는 것이 common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는 the job is so complex and unique that it can be only performed only by an individual with a degree. 일이 굉장히 복잡하고 컴플렉스하고 특이하기 때문에 꼭 이 디그리를 가진 사람만이 수행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데피니션이요 생각보다 중요한 게요. 제가 주워들은 바로는 예를 들면 엔지니어링을 전공을 했는데 회사에 들어가서 굳이 엔지니어로서 일은 안 하고 약간 매니저처럼 뭐 프로젝트 매니저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럼 뭐 약간 세일즈 쪽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이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굳이 엔지니어링 디그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세일즈 인더스트리에서는 엔지니어링 디그리가 커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 H-1B를 지원을 했을 때나 갱신을 했을 때 이민국에서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점 2가지, 이 디그리랑 자기가 일하는 그 분야가 정확하게 매칭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H-1B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점 3번째, 숫자들입니다. H-1은요, 한 번은요, 3번 주어지면 한 번에 3년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년을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총 6년까지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6년이 넘으면요, 보통은 그때는 회사에서 매니저로서 몇 년 이상 일하면은 그린카드, 즉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H-1B로 시작해서 6년 정도 일을 한 다음에 그린카드로 넘어가는 게 숫자에 대한 2번째. 그럼 H-1B는 1년에 몇 명이나 받는 것인가? 이 한 해에 발급되는 H-1B의 숫자는요, 국회에서 매년 정해지게 됩니다. 현재는 보통 85,000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를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요, 일단 레귤러로 그냥 보통으로 받는 게 65,0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석사 이상의 소지자한테 추가적으로 주는 2만 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85,000개라고 하는 이 상한선은요, 특정 분야에는 그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교육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경우는요, 이 H-1B를 주는 게 이 85,000이라는 상한선에 적용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USCIS, 즉 이민국을 USCIS라고 하거든요. US Customs and Immigration Services라고 해서 그래서 이 USCIS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받은 다음에 추첨을 통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로터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로터리를 통해서 보통 40% 정도만이 당첨을 되는 것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USCIS에서 발행한 스태티스틱을 보면은요. 40만 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을 받았다고 합니다. H1B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네 번째는요. 그럼 어떻게 신청하는 것이냐? 이거는요.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고용하고 싶어 하는 회사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모든 회사가 비자를 스폰서를 해주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은 추천 방식이니까 내가 이 사람을 고용해서 비자 스폰서를 해준다고 해도 이게 40%밖에 확률이 안 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실제로 고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그 신청하는 비용도 몇천 불,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대한 법률비 같은 것도 또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고용을 하는데 수천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 비용을 발생하더라도 이 사람을 고용할 수 없을지 이게 불확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비자 스폰서는요. 특정 직종의 사람을 너무너무 애타게 찾을 때 그럴 때 생겨나는 일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그렇게 회사들이 애타게 찾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인가? 엔지니어로 대표되어지는 이공계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제가 이거를 문과생들을 위해서 만든 이유가 문과생들은 이렇게 수요도 없어요. 공급만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H1B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거는 절대 아니지만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낙타 바늘구멍이에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엔지니어로 대표되어지는 이공계를 보통 STEM이라고 불러요. STEM이어가지고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그리고 Mathematics 이렇게 얘기를 할 때 STE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H1B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스템 메이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름길입니다. 근데 또 물론 스템 메이저를 한다고 H1B를 뭐 당연히 받는 거 이것도 아니죠. 스템 메이저들도 그분들만의 고충이 있고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냥 H1B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USCIS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를 보면은요, 2017년에 신청한 직업군 1위가 컴퓨터 릴레이티드였어요. 그래서 이 신청한 사람들은요, 23만 개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이 1위인 컴퓨터 릴레이티드는 2위인 엔지니어링 앤 아키텍처는 2만 8천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릴레이트가 2위에 비해서 10배나 많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이랑 의료계가 쭉쭉쭉쭉쭉 따라오고요. 우리처럼 경영을 전공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Investment Banking and Security Dealings가 신청은 1,700개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Administrative Management and General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s가 한 2,200개 정도이네요. 그래서 지금 숫자가 이미 이게 몇 배 차이인 거지?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 거죠. 그 정도로 문과생들은 정말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H1B에 알아야 되는 중요한 점 여섯 번째는요. 타임라인입니다. H1B는 매년 이게 매년 새로 뽑게 되잖아요. 그 H1B의 신청은 전년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누군가를 회사에서 2020년에 고용을 하고 싶으면요. 2019년 4월 1일에 그때 지원을 해서 당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MBA나 문과 같은 데서 석사를 공부를 하신다면은요, 만약에 2020년 5월에 졸업일 예정인 분들은요, 2019년 4월에 이미 오퍼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회사가 4월에 그 H1B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보통 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리크루팅 시즌이 졸업하기도 이미 한참 전에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타임라인을 알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그 잡 오퍼를 받아놓고 그 잡 오퍼를 주고자 하는 회사를 얼라인 해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OPT입니다. 이거는 H1B는 아니고요. H1B를 받기 쉬운 다른 종류의 비자입니다. OPT란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K1 비자로 미국에서 대학을 풀타임으로 다니고 졸업한 사람들한테 바로 다 본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12개월 동안 취업을 준비하고 H1B를 스폰서 해주는 회사를 찾아라라고 이렇게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주는 거예요. 일단 전공과 상관없이 일단 12개월이 주어지고요. 근데 또 여기서 스템 전공자들을 우대를 해서 스템 전공자들은 추가적으로 24개월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문과생들은 딱 1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 1년 안에 H1B를 이제 지원을 해줄 회사를 찾아서 오퍼를 받아서 H1B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스템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제 3년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 우대 때문에 스템 전공자들은 또 취업이 문과생보다 훨씬 더 쉬워요. 많은 스템 전공자들이 보통 이 OPT를 통해서 일단은 취업을 하거든요. 회사 입장으로서도 3년 동안 정도 고용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리고 그 3년 내내 동안 H1B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그 다음 해 또 지원하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또 다음 해 지원을 하고, 그런 식으로 H1B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과생들은 1년밖에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임라인 굉장히 중요하고, 최대한 빨리 비자를 지원해주는 회사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1B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여덟 번째는요, 그 H1B의 불투명한 미래입니다. 일단 이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미국의 이민 자체가 정말 불투명해졌는데 H1B는 조금 더 많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은 H1B가 악용이 정말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야 된다고, 심지어 H1B에서 가장 특혜를 받고 있는 실리콘밸리에서조차도 H1B를 고쳐야 된다고,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H1B를 싫어하냐? 그 악용이 되는 사례가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H1B를 신청하는 회사, 어떤 회사가 가장 많이 H1B를 신청을 하냐? 그게 항상 1위부터 3위까지가 무조건 인도 회사예요. 그래서 인도 회사들이 실리콘밸리에다가 회사를 차려놓고 인도인들이 고용을 하는 그런 식인 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이민국에서 올린 통계 자료를 보면은요, 2017년에 인도 출신자들이 신청을 한 거는요, 24만 7천 개로 2위인 중국인 3만 6천 개보다 거의 7배나 많아요. 인구는 중국이 훨씬 더 많은데도, 그리고 한국은 한 3천 명 정도로 전체 중에 4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용이 되는 케이스는요, 이게 이민 정책이라고 하면은요, 이게 그 나라에 이제 이익이 되어야 되고 자국민에게 이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민 정책이어야 되는데, H1B의 취지 자체도 원래는 이제 수요가 너무너무 많아서 자국민의 공급으로는 충족을 시킬 수 없는 그런 고학력 스페셜티의 노동자들을 외국인들을 데려옴으로써 그 수요를 충족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이잖아요. 그런데 이 H1B의 요구사항에서는요, 자국민들을 먼저 고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없어요. 많은 H1B 스폰서를 받는 이민자들, 그 외국인 노동자들은 보통 인도나 중국 사람들로 대표되어지는데, 이 두 개 나라들은 미국보다 물가 수준이 훨씬 낮으니까 그 미국에서 버는 돈이 다른 미국 사람들한테 주는 페이보다 적어도 본국에서 버는 것보다는 훨씬 많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같은 일이어도 적게 줘도 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그 오퍼를 받고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1B를 스폰서를 받는 사람은요, 그 미국인으로 채워주는 똑같은 롤이어도 보통 10%에서 30% 정도 임금을 적게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자국민을 먼저 고용을 하려고 안 하고 바로 외국인을 고용을 해서 H1B를 스폰서를 해줍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처음으로 드는 법률비는 뭐 그래봤자 3,4천 불인데 스템 출신들은 보통은 뭐 억대 연봉은 기본일 정도로 몸값들이 비싸거든요. 그렇게 억대 연봉에서 10%에서 30% 정도 할인받는 거면은 회사 입장으로서는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것이 훨씬 더 싸게 먹히는 건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박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H1B가 엄청나게 큰 크리티시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강조를 하려고 하는 점은요. 일단은 비자를 지금도 받기는 힘들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받기 힘들어질 예정이니까 무조건 빨리빨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절대 불가능한 거는 아니에요. 저는 회계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다닌 프로그램에서 그냥 정말 미국으로 유학만 온 중국인 친구도 컨설팅 회사에 H1B 스폰서 받아서 취업을 하는 거 받고 그 다음에 그냥 보통은 회계 업무하고 감사 업무 하는 거는 스폰서 안 해준다고 하는데 그 친구는 막 인턴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 친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원래는 스폰서 안 해주는 직종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줘가지고 취업을 한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꼭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으시다.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취업을 해서 여기서 살고 싶으시다 하면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최대한 빨리 하시라는 거. H1B가 없어지기 전에 트럼프가 또 이상한 이민 정책을 내놓기 전에 빨리빨리 하시는 게 중요하고, 미국에서 계신 분이나 미국에서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다음 시간에 미국에서의 취업에 대해서 또 다른 토픽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안녕!